자, 지금 선거 양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 어쩌다는데 그거요. 문재인 때나 하던 소리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된 지 2년인데 그 여론조사 조작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여론조사가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의 추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대로 가면 선거 참패한다고 난리가 났고, 민주당은 표정 관리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지금 성세를 줄이고 있어요. 그 오만하다고 심판받으면 끝이다. 그래서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전국의 모든 언론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다 보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벨트 말고 나경원 정도가 선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고전이에요. 자, 부산에서도 지금 8개가 지금 격전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 8개까지 최악의 경우 넘어갈 수도 있어요. 부산이 위태위태해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그렇게 압승할 때도 야당이요. 부산에서 3개 먹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범여권이 107석, 그래서 이 민주당이 비례대표하고 합쳐서 180석에 또 유사 정당인 열린민주당 손혜원이 있던 거기에 3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1석에서 190석이었고, 당시 미래통합당 84석, 비례대표 19석, 여권 성향 무소속 4석 해서 국민의당 3석까지 포함해서 107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서서히 등장하는 200석 이야기가 있어요. 4년 전에 민주당의 180석에서 또 거기에 범야 더해서 190석에서 이번에 수도권 부울경에서 표가 좀 더 나오고 조국당하고 합치면 200석이 넘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100석이 위태롭다. 심지어 부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저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이야기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부산의 해운대 갑 등도 접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산의 해운대 갑이 접전인가 보면 KBS 부산방송총국 국제신문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요, 해운대 갑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그 청와대에 비서관을 하던 검사 출신 핵심 아닙니까? 자, 39%, 더불어민주당 홍순현 43%가 나왔어요. 25일날 발표한 여론조사예요. 자, 부산 사상에서 배재정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대식의 43대 39로 앞서고 있고, 연제에서는 노정현이 진보당이 47.6대 김희정 38.3, 부산 사하갑에서는 민주당 최인호 50, 이성근이 국민의힘 39, 그리고 부산 북 강서구 갑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53, 서병수 36, 어떤 경우는 비슷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서는 박재호 민주당 44, 국민의힘 박수영 42, 경남 김해을에서는 민주당 김정호 49, 조혜진 33,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두관 47.2, 김태호 40.9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지금 낙동강 벨트, 부산 5개 지역에서 지금 야당 후보가 앞서거나 오차범위내 접전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원의 2군데에서도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PK 지역에서 한 10석가량 최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한동훈이가 급히 부산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울경도 아우성이다. 오늘 조선일보 보면 서병수 윤 대통령 이런 건 잘못했다고 해견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정권 심판이 되었다. 사하갑의 이성근이 언급입니다. 서병수 의원 하면 부산시장을 했고 부산에서 원로잖아요. 그런데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서병수 의원이 이번에 차출돼서 낙동강 벨트로 옮겼는데 부산 선대위원장이죠. 여권 우세 지역이던 해운대, 연제, 남구 등도 양상이 달라졌고 부산 시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던 지지자들이 이제 윤 대통령 싫어한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소통이 안 된다. 고집이 너무 세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점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꾸지람에 할 말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에 어긋날 때 단호하게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대파 875원 논란과 관련해서 할인에 또 할인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낸 가격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 한 달에 가격 875원이라면서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겨드린 책임 국민의힘에 있다 이랬고요. 이승건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 대상으로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에 대항해 이재명 조국 심판론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 자,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야권이 지금 200석일 때는 탄핵 개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윤 정권은 끝나죠. 자, 그런데 200석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180석만 넘어도 사실상으로 국회를 장악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150석만 넘어도 상임위원회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1당이 될 거라고 하고 조국당은 지금 아주 최대 14석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경기 인천이 지금 제일 심각한데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무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 격차가요. 한 7, 80석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경기 인천 지지율이 28%, YTN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이 47%까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32, 민주 43인데 경기에서 특히 심하게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43대 34로 밀리고 있고 충청권에서도 44대 34로 밀리고 있어요. PK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33까지 올라갔어요. 국민의힘은 39고요. 자, 이런 양상이니까 대구, 경북 빼놓고는 안심할 데가 없고 강원도가 그나마 조금 나은데 강원도도 최소 두세 석은 날아갈 상황이에요. 강원도 총 8개밖에 안 되죠.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8, 조국혁신당이 25가 나오고 있어요. 공천을 민주당이 잘했다가 33, 국민의힘이 잘했다가 29, 양당이 비슷하다 31. 조국혁신당이 3주 전보다 10% 올라서 비례에서 25까지 득표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이 33, 한동훈이 21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격차가 수도권에서 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선거 끝났습니다. 완전 참패가 예상되고 있어요. 실제 개별 지역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하루에 한 5, 60개 이상씩 나오는데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경기도에는 국민의힘이 스타라고들 영입해서 꼽았던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을에서는 삼성연구원 출신 한정민이가 이준석이한테 진채 3등 가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이 말고 강남 벨트 외에서 지금 앞서가는 사람이 없고 종로에서도 지금 한참 처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 분당에서 안철수, 김은혜가 좀 선전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이광재한테 진다는 여론도 나왔어요. 일부 여론조사입니다.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다가 요 근래 대부분 다 이게 지금 뒤처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대충 이 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결과가 대략 예측이 되고 있어요. 과반수는 기본이고 이제 180석까지 가느냐 아니면 정말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200석을 야당이 넘기느냐 지금 이 지경을 걱정해야 될 지경이 됐고 오늘도 조선일보가 여도 야도 술렁인다 범야권 200석 논의를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다가는 200석까지 가게 되면 윤 정권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탄핵이든 개헌이든 당할 것이고 윤의 거부권도 무력화될 거다라고 그래서 보수 언론이 급박해서 천안함 문제를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한 문 정권 때 잘 나가던 외교 전문가라는 김준영이 조국당의 비례 6번인데 아들 15살 때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천안함을 갖다가 우롱한 조한기, 노정면, 박선은, 권칠성, 장경태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100번 해봤자 통하지 않아요. 지금 조국 펀드가 54분 만에 200억을 모았어요. 국힘이 어제 종북 현수막을 걸라다가 또 한동훈이가 뒤늦게 발견해서 하지 말라고 철회 지시했다는 거예요. 각 지역구 선거사무소에 범죄자 종북 세력이 들어간
종북 세력 문구가 들어간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국민의힘의 플래카드 걸으라고 긴급 지시가 나갔다가 반나절도 안 돼서 내부 반발로 철수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북 프레임이 해묵어서 여론을 더 악화시킨다. 한동훈이 스스로가 종북 프레임을 선거 내내 걸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종북 프레임을 걸라는 것조차도 선거 양상이 더 나빠질 거니까 현수막 이런 거 내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걸으라고 지시했다가 30분 만에 철회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우왕좌왕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 사무총장이 이재명 조국 방탄을 위해 체제 부정 세력까지 이번에 국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만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 옳지 않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그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북을 이제 공격할 용기조차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98석, 대전 충청에서 18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힘은 서울에서 최대 12석, 경기도에서 10석, 인천에서 2석, 국힘 스스로가 최대치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24석을 겨냥하고 있어요. 4년 전에 한석 적을 때 121석일 때 103대 16이니까 지금 24석이라면 그때보다는 4석 늘어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오늘 아침에 매경에 보면 정청래가 하문경이한테 37대 35, 영등포갑의 최일현이가 김영주한테 50대 35, 동작갑의 김병기가 장진영이한테 49.5, 37.6. 이것도 장진영이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저쪽이 따라잡아서 추월했습니다. 용산의 강태웅이가 권영세한테 42대 38.1, 중성동갑의 전현희가 43, 윤희숙이 국민의힘의 스타였는데 34가 나오고 있어요. 광진을의 고민정이가 오신환이한테 44대 38, 동작을의 나경원이만 지금 유상영이한테 34대 44로 이기고, 마포갑의 이지연이 그 경찰 출신이죠. 43.7대, 조정훈이 41.5예요. 자, 용인벨트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이상식이가 이원모한테 46.4대 33.6으로 민주당 이기고 있어요. 성남 분당갑에 이광재 42, 안철수 45. 자, 여기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이 42.2, 이수정이 40.2, 분당을의 김병욱이 40, 김은혜 42. 그나마 분당이 가벌이 선전하고 있는 편입니다. 부산 강서의 변성환 44.4, 김도업 48.7, 겨우 이기고 있어요. 김해갑의 민홍철이 35, 박성호 36, 엎치락 뒤치락이요. 양산을의 김두관이 49, 김태호 37, 국민의힘. 부산 북갑의 민주당 전재수 48, 국민의힘 서병수 39, 사하갑의 최인호 50, 국민의힘 이성근이 39, 부산 사을의 이재성 민주당 40.1, 조경태 52.1, 국민의힘, 사상의 배재정이 43, 김대식이 39, 김해을의 김정호 민주당 37, 조혜진 32. 자, 그래서 부산도 지금 격전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분당 그리고 저 북부 지역 그리고 남부 일부만이 지금 선전하고 있고, 그래봤자 경기도에 10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치가요. 강원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한 6개 기대하고 있고, 대구 경북은 다 먹고, 울산에서 이제 6개 중에 5개 갖고 오고, 부산이 16개인데 2개, 경남이 16개인데 최소한 2-3개는 날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부산의 18석 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4개 내지 5개가 날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합계를 다 보채면 최대치가 지금 지역구만 198이고, 민주당의 최대치를 다 합치면 지역구만 16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격차가 몇 개가 나고 있습니까? 63개가 나고 있어요. 비례까지 하고 조국당까지 합치면 80석 격차가 난다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을요,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이거 여기서 어떻게 격차를 최대한 줄여보겠는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예요.